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이 굉장히 즐겁고 아주 어, 기대가 되고 설레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글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기대치나 또 어제 나왔던 호재들의 사이즈 크기나 또 어, 9월 월 바뀌고 나서 9월에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그 치료제 생산이라든가 또 치료제의 개발 과정이라든가 또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게 그 뭐랄까 월 후반부로 월 말로 가면 갈수록 셀트리온에는 굉장히 기대치가 클 수밖에 없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눌려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주가가 반등할 시기가 올 거고 어제 같은 그런 호재가 딱 나왔을 때 이 이제 앞서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에 상당히 그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려는 시도가 있은 후에 혹시 장 막판, 장 후반부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던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도 역시 2시 30분 무렵에 거의 뭐 장 마감을 1시간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보다 또 내일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이어졌고 또 이어지고 있어서 글쎄요, 내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드려야 되는 말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서 어, 시장 종합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1종목이 오르고 528종목이 내려서 0.74% 올랐습니다.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그 역사적인 순간이고 코스닥은 547종목이 오르고 720종목이 떨어져서 0.07%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곧 900포인트라는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지수까지 거의 다가왔고요.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요. 역시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를 이어갔는데 특히 코스닥에서 어마어마한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일부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의 특징적인 것은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거의 대표적으로 이 금투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고객 예탁금이 오늘 하루 만에 15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47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예탁금이 63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서 빠졌던 자금들이 일거에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이 자금들이 다시 또 지금 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주가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당분간 더 해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의 지금 이 매수 러쉬는 사실은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잘못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가격대에 좋은 종목들의 좋은 가격대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아마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이 역대 한국 주식시장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이 매수에 뛰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 누구나 당연하게 싸게 사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쟁 어떤 구도를 갖춘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 떨구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주 무슨 뭐 인해 전술 같은 뭐 끝도 없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튀어오르면, 그러면 개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그러면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보다 더 비싸진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려면 끝까지 매도해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투자, 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비어있는 곳간을 들어와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러쉬를 아마 좀 당황스럽게 지켜보는 그런 세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지금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 굉장히 선전했죠. 오늘 3.89%, 이제 6만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1.28%, 8만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 시총상위주 15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이 한 1% 안팎의 상승세, 셀트리온 제약도 1.26% 올랐고요. 리노공업이 6%대 오른 것을 제외하면 알테오젠 HLB가 좀 2%대, 4%대, 또 매드팩토가 6%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셀트리온 그룹 두 종목은 1%대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엄청난 또 그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모멘텀이라는 게 가까워져야만 이렇게 실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최근 시장의 흐름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 중에 이 대량 생산,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계획을 벌써 발표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그 중대본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그냥 얘기를 해버렸더니 시장이 그냥 반응하고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사를 한번 읽어봐드리면요. 방역당국이 이달 중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대량 생산에 나선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 2상 결과 등이 변수다. 긴급 상황임을 고려해 일단 대량 생산으로 비축용을 확보한 뒤 연말까지 이어지는 임사 결과에 따라 투약 또는 폐기된다. 자, 오늘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심사 중이라며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 항체 치료제는 지난 7월 17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는 중이라며, 7월 29일에는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환자 모집 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도 지난 8월 25일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이용하는 약물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개발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을 추진해왔다. 사실 셀트리온의 승부수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7월 2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계획을 이미 밝혔다. 서 회장은 아예 어제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는 어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9월 말부터 임상 2상과 3상 진행을 희망한다며, 2상에서 탁월한 효능 안전성이 확인되면 연말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라고 쐐기를 박았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 1공장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에 바로 나설 계획이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위탁 생산을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셀트리온 생산 시설을 최대 가동하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연간 최대 6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항체 의약품도 생산해야 해서 다른 제품의 재고분 상황을 감안해 위탁 생산 등을 포함해 치료제 생산 계획을 정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서 회장은 항체 치료제의 개발비가 3천억 원 정도로 했고요. 항체 치료제의 단점이 바로 이 높은 생산비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생산 과정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개발비와 제조 원가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내내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갑자기 상방으로 틀면서 오늘 뭐 일봉 차트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이 이제 소식이 계속 이어졌는데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셀트리온은 1.57% 5천원이 오른 32만 3천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거래량이 980.3%입니다. 그쵸? 9배, 그죠? 그리고 그 장중에 8,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1.75%, 셀트리온보다 조금 더 높은데 1,800원이 오른 10만 4,9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8.26% 만원이 오른 13만 1,0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역시 거래량 보면 593%입니다. 장중에 1,300원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만원을 올려놔서요. 내일 시초가가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흐름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어졌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보면요. 셀트리온 보시면 기관이 오늘 7만 1,000주, 개인이 12,000주를 샀고요. 외국인이 8만 3,000주를 덜어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특히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7만 주 매수가 들어갔고요. 거래량이 269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죠. 8월 18일 이후 최고, 지금 이 정도면 뭐 근래에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런 거래량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기관만 9만 5천 주를 샀는데 금융투자가 9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판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의 오늘은 매수에 힘입어 1% 가까운 0.98% 상승으로 마감했고 200만 주 넘었던 게 8월 20일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내일 장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이 12,000주, 개인이 66,000주를 샀고요. 개인만 5거래일 연속으로 샀습니다. 오늘 역시 거래량이 200만 주가 넘어가면서 1.26% 12만 1,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의 이 상황을 보면 내일 상당한 강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요. 셀트리온은 오늘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와주면서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강하게 뚫고 올라갔고요. 지금 지난번 두 차례의 그 M자형의 고점 부분을 돌파하기 직전, 오늘 고점에서는 사실 돌파가 나왔었는데 오늘 그 최고가가 32만 2천원까지 갔었죠. 5.57%까지 갔었는데 내일 어느 정도까지 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한 양봉, 또 내일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빠르게 정배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그렇게 보면 이 랠리의 또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시작점 정도가 될 수 있겠다는 또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분명히 갈 거고 아주 강한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그러니까 9월부터는 분명히 가긴 가는데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 서로
세력들 간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이제 매수세, 그리고 이 그 지속적으로 눌려왔던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내려면 강한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이제 외국인 기관 중에 하나의 매수 주체만 매수로 전환이 돼도, 그 뭐 양이 좀 많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전환이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그 양봉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이제 금융투자의 어떤 지원 사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장대 양봉이 딱 나타나 주면서 굉장히 그 이평선을 모두 다 뚫었는데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내일장까지 더 이 분위기 추세가 그냥 살아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의 그 보조지표들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스토캐스틱이 이제 어제 그 매수가 나왔고, 매수 신호가 어제 나왔고 오늘 이제 이어졌고요. MACD가 오늘 매수 신호가 나왔고, OBV도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각종 보조 지표들이 어제, 그러니까 지금 3거래일 동안의 양봉으로 매수 신호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제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너무 많이 눌려 있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어느 한 매수 주체가 세 개인 외국인 기관의 삼각 체제에서 하나가 이제 매수 쪽으로 붙어버리면 이제 급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야만 내일보다 더 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좋은 종목이고 시총 상위주들이니까 일정 포션을 담아야 되는 상황에서 또 시장의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이제 비쌀 때 사기 위해서 시간의 거래 같은 이런 그 상승세가 또 이어지는 거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보조 지표들 상황을 봐도 매수 신호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실트리온 같은 경우에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당분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약하죠. 왜냐하면 21선을 뚫었습니다. 이제 하나 더 그 뚫었는데 61선 위쪽에 있는 61선을 터치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고가가 104,400원인데 61선이 104,318원입니다. 그러니까 104,400원, 정확히 61선을 딱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꼬리를 내리고 싹 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0.98% 올라서 103,100원에 딱 마무리를 했는데, 셀트리온은 다 뚫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헬스케어는 그 위에 있는 이 61선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이제 지금 그 M자 모양의 지금 그 역쌍바닥형에서 이제 11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 되는 그 구간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좀 고무적인 게, 이틀인가요? 이거래일인가 61선이 아래쪽으로 꺾였었다가 다시 오늘부터 오늘자로 61선이 다시 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이 길게 가파르게 올라오던 것이 완만해지다가 드디어 꺾였었죠. 그랬는데 다시 이게 꺾인 게 금요일 날 꺾이고 어제까지 하락으로 진행됐는데 오늘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행이죠. 이 61선의 의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도전했던 61선 자리를 내일은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104,400원 이 자리는 제가 지난주부터 하여튼 계속 강조했던 그 자리고요. 내일은 좀 강한 흐름으로 이 정도 61선을 깨지 않을까, 오전장 정도에서 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보조지표들 보면요. 헬스케어도 스토캐스틱도 3거래일 전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 양봉 나올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MACD 오늘 매수 신호가 나왔고 OBV도 3거래일 전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이 보조지표들 사이에서 셀트리온처럼 헬스케어도 그 매수 신호가 나왔고 오늘 뭐 MACD가 나오기도 했고 이미 나와서 이제 홀딩하는 구간으로 지나가고 있고 뭐 지속적으로 담아도 되는 그러니까 어떤 랠리에 강한 랠리에 이 시작점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 8월 첫째 주에 있었던 그 모양새 보이시죠? 여기보다 이게 저점이었잖아요. 91,100원. 여기보다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제 쌍바닥 역상바닥을 쫙 만든 이후 위쪽으로 터닝하는 그런 이 모양새는 좀 글쎄요. 원래 이번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이 하락 출발해가지고 양봉을 만든 이후 어제와 오늘 이어진 이 양봉세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뭐 계속 흘러내리다가 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더니 오늘은 헬스케어와 비슷하게 60일선에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60일선이 12만 3,400원짜리인데요. 오늘 고가가 12만 3,700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슬아슬하게 살짝 그 60일선을 터치하고 12만 1,000원까지 흘러내려서 1.26%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모양새가 이제 어제 오늘 보면 강하죠. 제약이 굉장히 강하고 그 시간의 거래에서 아까 8%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는 무난히 60일선을 뚫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지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제약 보조지표 보시면 그 스토캐스틱이 3거래일 전에 매수 신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MACD는 이미 지난주에 그 매수 신호가 나와서 계속 이제 홀딩하는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고 OBV도 3일 전에 이제 이 매수 신호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이제 기준선에 딱 닿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사실은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다. 보조지표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그 혈장치료제 얘기도 오늘 나왔었잖아요. 오늘 녹십자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녹십자가 오늘 장중에 26% 넘게 올랐죠. 31만 8천원까지 올랐었는데 결국 14.12% 상승하는 것으로 35,500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될 텐데, 그죠? 그런데 녹십자는 셀트리온 애들과 다르게 그 시간의 거래에서 1.39%가 빠졌습니다. 4,0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내일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오늘 14% 넘게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을 이제 물량을 내놓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역시나 1.39%가 빠졌습니다. 거래량이 5,600%가 나왔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매물대 차트를 보면서 센트리온 이제 그 주가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센트리온이 이제 강하게 어제 있었던 제일 큰 이 매물대를 뚫어버렸죠. 강하게. 그러면서 위쪽에 있는 그 매물대들을 고만고만한 매물대들을 이제 일거에 뚫었는데 이 가장 강한 매물대는 오늘 뚫었지만 두 번째로 길고 두 번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매물대 자리가 바로 32만 2천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늘의 이제 고가, 그죠? 오늘 고가 자리가 32만 2천원이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의 오늘 최고가가. 그러니까 32만 2천원 자리를 찍고 그 매물대 벽에 부딪혀 내려온 건데 이 고만고만한 세 개의 매물대를 일거에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일은 이 에너지가
이 오늘의 매물대 3개를 뚫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드디어 두 번째로 긴 이 매물대도 돌파 시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돌파해내면 32만 6천 원짜리가 되는데요. 내일 한 그 정도 선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정도 수준 언저리에서 공방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더 갈 수도 있고 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그 위에 있는 매물대 중에 이제 가장 길게 남아 있는 이 매물대 자리가 내일의 그 공방전이 벌어지는 자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매물대는 좀 약하기 때문에 32만 2천 원 정도 자리에서 32만 6천 원 정도 되는 그 자리까지가 내일의 어떤 위치에 이제 앉게 되느냐 하는 그런 공방전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보이고요. 헬스케어는 오늘 가장 큰 매물대의 벽에 딱 부딪혀서 내려왔는데, 내일도 얘를 뚫어내려면 굉장히 세게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세게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그 매물대가 두 개가 다라락 붙어 있죠. 이 두 개가 그 다음으로 센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동시에 뚫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자리가요, 10만 한 5,500원, 10만 5,500원, 6,000원 짜리인데, 글쎄 그 정도에서부터 좀 힘겨워하지 않겠느냐. 이 두 매물대를 다 뚫기가. 지금 이 두 개 매물대를 합치면요, 10만 5,500원에서 10만 한 8,500원 정도 되는 그 구간인데요. 거기를 뚫어내려면 조금 더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그거를 얘를 뚫게 되면은 11만 원까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한 8천 원 정도 되는 그 자리까지를 뚫어내는 그 과정이 내일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지, 그거는 일단 내일 10만 5,500원 정도 되는 그 자리에서의 공방전, 그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 힘으로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제약은 오늘 드디어 이 장대 양봉으로 그 강한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그렇죠? 뚫고 그 다음 매물대가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를 뚫었다가 내려왔죠. 흘러내려왔죠. 그러니까 내일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이 매물대를 딱 돌파해 내면요, 그 다음에 센티론 제약을 누를 매물대가 저 위에 있죠. 13만 한 1,0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죠? 13만 1,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한 자리입니다. 이 두 번째 매물대, 이 저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저 매물대의 위치가 13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있었던 13만 1,000원이라는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이 매물대의 벽에 부딪혀서 흘러내릴지, 아니면 그 매물대를 뚫을지, 이 매물대의 상방은 13만 3,500원, 4,000원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공방전이 펼쳐질 수도 있고, 또는 이 벽에 부딪혀서요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흘러내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바로 12만 한 8천 원 정도 되는 그 매물대를 지지선으로 삼거나,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내일 시작할 때 이 13만 1,000원이라는 오늘 시간의 종가, 그리고 매물대의 시초가, 매물대의 시작점, 그 자리가 13만 1,000원대 정도로 겹치기 때문에 그 13만 1,000원이라는 공간에서 그 매물대 상단이 13만 3,500원 정도 되는데, 그 13만 4,000원 정도 되는 거기까지의 그 구간에서 공방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딪혀 흘러내려올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흘러내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받기가 어려워서 아마도 12만 8천원, 8,500원 정도 되는 그 밑에 매물대 정도를 지지선으로 삼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매물대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막 소설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게 예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냥 하나의 제 생각이니까 또 시간의 거래와 수급과 여러 가지 그 보조 지표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매물대를 딱 들여다보고 내놓는 뭐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어 뭐랄까요 이렇게 좀 너무 그 뭐 이게 맞아 틀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제 생각이 늘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늘 맞을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이 잘 맞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또 잘 맞더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맞은 거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도록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더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에 대한 예상을 이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갈까를 예상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기분도 좋습니다. 그 하락세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기분이 들뜨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좀 오르고 그런다고 해서 덜어낼 거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 얼마까지 가야 될지 엄청나게 크고 좋은 그런 모멘텀이 쭉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보고 가자 얘네들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